요즘 압구정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공된 아파트 대신 입주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왜 멀쩡한 집을 두고 아직 완공도 안 된 입주권을 상속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입주권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입주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후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은 아직 안 지어졌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입주할 권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입주권을 물려주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완공된 아파트를 상속하면 시세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압구정 아파트라면 최소 수십억 원이 넘죠. 하지만 입주권은 다릅니다. 아직 완공 전이라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세 30억 원짜리 압구정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걸 완공 후 상속하면 30억 원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 적용하면 최대 15억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입주권 상태로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평가액이 20억 원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10억 원 차이면 상속세만 해도 수억 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산가들이 노리는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 이유는 취득세 문제입니다. 완공된 집을 받으면 취득세를 바로 내야 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권 상태로 받으면 취득세 납부 시점을 입주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증여세 회피 전략입니다. 입주권은 아직 건물이 없으니 가격 산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세청도 완공 전 입주권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틈새를 활용하는 거죠. 실제로 강남권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입주권 상속 컨설팅이 하나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세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게 입주권 활용이라고요. 네 번째 이유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으로 받으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 시점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그 전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섯 번째는 재건축 프리미엄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압구정 같은 곳은 재건축 단지가 많잖아요. 입주권 상태로 물려받으면 완공 후 시세 상승분을 고스란히 자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낮게 내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의 한 재건축 단지 입주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당시 감정가는 18억 원이었는데 완공 후 실제 시세는 28억 원이 됐습니다. 10억 원 차익이 생긴 거죠. 만약 완공 후 상속했다면 28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입주권으로 받아서 세금을 크게 아꼈죠. 여섯 번째 이유는 유동성 확보입니다. 입주권은 완공된 집보다 거래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게 아파트 매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니까요. 일곱 번째는 분쟁 회피입니다. 완공된 집은 상속 과정에서 형제 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아직 실물이 없으니 감정적 애착이 덜합니다. 상속 협의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죠. 여덟 번째는 명의 이전 시점 조절입니다. 입주권은 잔금 납부 전까지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세금이 유리한 시점을 골라서 명의를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아홉 번째는 대출 승계 문제입니다. 입주권은 중도금 대출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활용됩니다. 자녀가 대출을 승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니까 입주권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압구정 자산가들이 입주권을 활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한 절세는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입주권 상속의 구체적인 절차와 함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렇다면 입주권 증여가 실제로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볼까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30억 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무려 8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액이 15억 원 수준입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증여세는 3억 원 정도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무려 5억 원을 절세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입주권 평가 방식이 완공된 아파트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들은 이걸 합법적 절세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죠. 실제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런 증여 사례가 최근 3년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준공 1년 전 시점에 증여가 집중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점입니다. 입주권 증여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분양가가 확정된 직후입니다. 이때는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평가액이 가장 낮게 책정됩니다. 반대로 준공이 임박하면 시세와 비슷해져서 절세 효과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압구정의 한 세무법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만 늦어도 수억 원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자산가들은 재건축 일정을 마치 전쟁 작전처럼 치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조합 총회 날짜, 인허가 진행 상황, 시공사 선정 일정까지 모든 걸 체크합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증여 타이밍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하지만 입주권 증여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와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되팔면 증여세 혜택이 모두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조세 회피로 보고 추징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권 평가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특히 인기 지역의 경우 감정평가에서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여 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자녀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하면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비용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입주권 증여 후 대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전환해야 하는데 자녀의 신용도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증여 전에 반드시 자녀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입주권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거래 자체가 까다롭고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팔기 어렵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자산가들이 입주권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합법적으로 수억 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런 증여 전략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입주권 증여 시 세무당국의 검증 포인트와 안전하게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구정 자산가들의 입주권 증여 전략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권 증여 시 실제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입주권의 경우 시세가 약 30억 원 수준입니다. 완공 후 아파트 가격은 50억 원으로 예상되죠. 만약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하면 50억 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최고 50%에 달하죠. 50억 원의 50%라면 무려 2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하지만 입주권 단계에서 증여하면 30억 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30억 원 기준 증여세는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완공 후보다 무려 1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죠. 10억 원이면 강남 중소형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당연히 입주권을 선택하겠죠. 실제로 압구정 한 자산가는 자녀 3명에게 입주권을 나눠 증여했습니다. 총 절세액이 30억 원에 달했죠. 이 방법은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세무당국도 인정하는 정당한 절세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주권 증여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지죠.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관리처분인가 직후입니다. 이때 입주권 가격이 가장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관리처분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증여를 완료해야 최대 절세가 가능하죠. 착공 이후에는 입주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시세가 올라가면 증여세도 함께 증가하게 되죠.
실제로 착공 후 1년이 지나면 입주권 가격이 20%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더욱 빠르게 상승합니다. 완공 1년 전에는 거의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죠. 따라서 입주권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세 효과가 줄어드는 구조니까요. 압구정의 한 세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주권 증여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강조하죠. 관리 처분인가 소식을 듣는 즉시 증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달만 늦어도 수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입주권 증여 시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없을까요? 몇 가지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세 추징 문제입니다. 세무당국이 면밀히 감시하는 부분이죠. 만약 절세 목적으로만 증여했다고 판단되면 증여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입주권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입주권 전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증여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가능하죠. 세 번째는 증여세 납부 능력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이 없다면 증여세를 낼 수 없어 문제가 되죠. 이 경우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 이중증여로 간주됩니다.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입주권 증여 전에 자녀의 납세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 간 분쟁 가능성입니다. 여러 자녀에게 나눠 증여할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한 자녀에게만 입주권을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현금을 주면 나중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압구정의 한 자산가는 이 문제로 가족 간 소송까지 갔습니다. 증여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하죠. 다섯 번째는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도 고려해야 하죠. 실제로 일부 재건축 단지는 인허가 문제로 수년간 지연되기도 합니다. 입주 시기가 불확실해지죠. 이런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장기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세법 개정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입주권 증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는 입주권 증여 시 시세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지금처럼 큰 절세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죠. 압구정 자산가들은 이런 리스크를 모두 감안하면서도 입주권 증여를 선택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입주권 증여가 합법적 절세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입주권 상속의 세금 절감 효과와 실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과연 입주권 상속 전략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권 상속이 유리한 경우는 매우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 자산가여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일반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증여세 절감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상속인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 목적만이라면 다른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해당 지역의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입주권 상속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입주권 상속을 피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급격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초프리미엄 단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 전 가격이 너무 오르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필요한 상속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현금화가 어렵고 중도금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압구정 자산가들은 이런 조건들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단순히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자산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입주권을, 다른 자녀에게는 현금을 주는 식입니다. 각 자녀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최적화된 상속을 진행하는 겁니다. 세무사들은 이를 맞춤형 상속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주권 상속은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절세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압구정 자산가들이 입주권을 선택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낮은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줄이고 미래 가치는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 하지만 이것이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인지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현명한 자산 승계는 세금만이 아닌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압구정 입주권 상속 전략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